1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 한구석에 답이 없는 질문 하나를 품고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이 사랑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걸까? 누군가는 연락이 끊긴 사람을 그리워하고 누군가는 애매한 관계 속에서 감정을 짓눌러가며 버티고 있을지도 몰라요. 혹은 짝사랑일지도 모르죠. 아무 말도 건넬 수 없는 채로 그 사람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지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그 마음, 그 진심, 그 눈물은 절대 가벼운 게 아니에요. 이 리딩은 지금 여러분이 사랑을 향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그 깊은 마음속 울림을 따라 하나씩 풀어가려 합니다. 그럼 1번 분들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먼저 현재 여러분의 사랑 에너지 상태는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아주 따뜻한 누군가를 향해 흐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컵 기사 정방향은 감정을 진심으로 전달하고 싶은 순수한 사랑의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할까? 이 감정 언젠가는 닿을 수 있을까? 여러분은 지금 사랑에 있어서 정중하고 조심스러우며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그 옆에 나온 마법사 역방향과 여황제 역방향은 이 감정이 완전히 여러분의 자신감에서 비롯된 건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은 지금 내가 이 사람에게 부족하지 않을까? 내가 먼저 다가가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혹은 내가 사랑을 줄 만한 사람일까? 이런 자존감의 파동 속에 떠내려가고 있어요. 특히 여왕제 역방향은 여러분이 지금 이 사랑을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바라다 보느라 정작 여러분 자신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어요. 나는 늘 주는 쪽이야. 그 사람에게 잘해주면 언젠간 알아주겠지. 하지만 그 사람은 날 봐주지 않아. 이런 감정이 반복되다 보면 마음은 계속 순수한데 현실은 자꾸 고장나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인데 문제는 이 사랑이 일방적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여러분을 점점 움츠러들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상대에게 톡을 보내도 답장이 너무 느리거나 건성이라면 내가 부담 줬나 하고 괜히 스스로를 낮추진 않았나요? 또는 상대의 작은 반응 하나에도 마음이 들떴다가 그 다음날 아무 일 없던 듯한 무심함에 맥이 탁 빠진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이 감정이 맞는 걸까? 내가 나를 너무 놓아버린 건 아닐까? 이러한 질문이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죠. 지금 여러분은 사랑을 하는 마음은 진짜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는 방식에 있어서는 스스로도 혼란을 겪고 있어요. 이건 짝사랑이든 이별 후 미련이든 관계가 애매하게 이어지고 있는 중이든 마찬가지예요. 내가 느끼는 감정은 순수하지만 상대의 태도, 관계의 흐름, 그리고 나 자신의 상처가 여러분을 점점 지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이 사랑 계속 이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나 자신을 더 사랑해야 할까요? 여러분 마음의 방향을 알기 위해서 지금 상대방은 어떤 마음일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바쁜 척, 관심 없는 척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카드들을 보면 이 사람이 전혀 무심한 건 아니에요. 펜타클의 7번 정방향은 그 사람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어떤 흐름이었나? 내가 이 사람에게 뭘 줬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이었나? 이 관계에 대해 계산하고 무게를 재고 있어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균형 있게 감정을 주지 않았다는 것. 쉽게 말하면 일방적인 관계의 구조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걸 말해요. 그 사람은 여러분이 주는 감정에 온전히 반응하지 않았고 가끔은 받기만 했고 때로는 그조차도 무심하게 넘겼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고 먼저 챙기고 먼저 기다리고 그 사람은 받기만 했죠. 처음엔 고마워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게 당연한 듯 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람은 그걸 이성적으로는 인식하고 있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너무 받기만 했나? 하지만 문제는 감정적으로는 균형을 맞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감정의 균형, 삶의 밸런스, 연애에 쏟을 여유가 무너져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지금 이 사람의 내면은 혼란스럽고 불안정해요. 사랑이 싫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싫은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람은 내가 지금 연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어떻게 감정을 줘야 할지도 모르겠어라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지 않아요. 하지만 그 마음에 답할 수 있는 자신감도 확신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마음을 쏟는다면 여러분은 계속 주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손 내미는 사람으로 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은 걸 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그걸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걸 되돌려줄 준비는 아직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단계를 살펴봐야 해요. 왜 이 관계가 이렇게 멀어졌는지, 왜 흐름이 꼬였는지, 그 핵심을 알아야 이 사랑을 놓아야 할지, 더 붙잡아야 할지 판단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멀어진 이유, 흐름이 꼬인 원인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랑이 지금처럼 애매해진 이유는 서로 좋아했던 감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컵의 이번 정방향이 그걸 확실히 보여줘요. 한때 여러분과 그 사람 사이엔 진심이 있었고 서로를 향한 정서적 끌림, 연결감, 설렘이 분명히 존재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이 건강하게 표현되지 않았고 무언가가 그 진심을 흐리게 만들었어요. 먼저 소드의 왕 역방향은 상대가 감정을 다루는 방식에 큰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말은 많지만 진심은 숨기고 지적이지만 상처 주는 말들을 쉽게 뱉었고 때로는 논리나 기준, 명분을 앞세워 감정을 묵살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의 대화가 있었을 수 있어요. 넌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해. 내가 왜 너한테 다 설명해야 해? 그냥 나 좀 내버려둬. 이건 여러분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의 감정에도 솔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감정을 표현하면 약해질까봐, 다 드러내면 상대에게 휘둘릴까봐 스스로 벽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달 카드, 정방향이 그 상황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이 관계는 분명 감정이 있었지만 서로의 진심을 왜곡해서 보기 시작했어요. 상대는 여러분의 사랑을 부담스럽다, 의존적이다, 집착한다라고 오해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상대의 무관심을 사랑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있다, 이미 마음이 떠났다라고 오해했을 수 있어요. 진짜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는 방식이 엇갈렸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마음을 표현했을 때 상대는 왜 자꾸 나한테 이래라고 했고 그 말에 상처받은 여러분은 그 사람은 날 사랑하지 않아 하고 혼자 오해하고 물러섰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 상대는 내가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 사랑은 해도 관계는 힘들어. 이런 식으로 혼란 속에서 방어적인 반응을 보였을 뿐일지도 몰라요. 결론적으로 이 사랑이 꼬인 이유는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감정이 지나치게 많았고 그걸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라서예요.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를 향한 진심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그 진심이 말로, 행동으로 서로의 해석 속에서 어긋났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흐름이 꼬인 관계, 계속 이렇게 가다간 어디로 흘러갈까요? 앞으로 이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관계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감정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컵의 기사 정방향은 그 사람이 여러분을 향한 감정을 완전히 지우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지금도 어느 순간 문득 여러분을 떠올립니다. 보고 싶은데, 연락하고 싶은데, 다가가기엔 너무 많은 감정들이 얽혀 있어서 차마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 진심이 있다고 해도 지금 이 관계는 자연스러운 연결이 막혀 있어요. 컵의 3번 역방향은 원래 기뻐야 할 만남이 어딘가 불편하고 어색하게 변해버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만나더라도 예전 같지 않을 수 있어요. 혹은 서로 조심스럽고 분위기가 자꾸 무거워질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이 개입하거나 과거의 오해가 여전히 관계를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하더라도 우리가 이러다 또 상처받는 거 아니야? 그땐 진심이었어?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감정이 겉돌 수 있어요. 그리고 완지의 10번 정방향은 이 관계가 이어지게 될 경우 여러분 중 한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감정적 부담을 떠안게 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게 여러분일 수도 있고 오히려 상대일 수도 있어요. 한쪽은 이 감정을 포기하지 못해서 끌고 가고 다른 한쪽은 응답을 못해줘서 부담감을 느끼는 흐름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서로의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타이밍이 맞지 않고 서로가 감정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은 완전히 닫힌 문은 아니에요. 이 컵의 기사 정방향은 여러분 중 한 사람 혹은 둘 다 아직 이 사랑을 진심으로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미련이 아니라 나는 진심이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진심이었을 거야 라는 마음의 증거를 지켜가려는 태도에 가까워요. 이 감정은 관계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서로에게 남는 아름다운 기억 혹은 오래된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랑은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다시 연락할 수는 있지만 예전처럼 돌아가긴 쉽지 않아요. 한 사람이 부담을 안고 가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끝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아주 깊게 자리 잡아서 오랫동안 잊히지 않는 감정으로 남을 수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은 결정을 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붙잡는다면 어떤 걸 감내해야 할지, 포기한다면 어떤 것이 나를 회복시킬지 그 힌트를 찾기 위해서 다음 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을 때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변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처럼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여러분은 분명 무언가를 회복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게 원하는 방향일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먼저 완지의 에이스 역방향. 이 카드는 마음속에 불씨는 있지만 불을 붙일 타이밍과 조건이 안 맞는 상태를 말해요. 기회는 없는 게 아니에요. 상대와의 새로운 흐름, 가능성, 변화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상대는 여전히 조심스럽고 여러분은 점점 지치고 결국 기회가 무르익기 전에 시들어버릴 수 있다는 경고예요. 예를 들어 상대가 여러분에게 다시 다가오긴 하지만 아주 애매하게, 조심스럽게 책임지지 못할 말들만 던지고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소드의 3번 역방향. 이 기다림이 여러분을 아프게 하기도 하지만 그 아픔에서 스스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이별이나 짝사랑이 가장 아픈 건 상대의 태도 때문이 아니라 내가 느낀 진심을 부정당하는 느낌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그 감정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벗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부족했나? 내가 너무 집착했나 하는 자책 대신에 나는 정말 열심히 사랑했어. 그리고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안아주는 시간이 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카드 조합의 중심엔 바보 카드 정방향이 있어요. 이건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결국엔 새로운 감정의 출발점에 서게 될 거예요. 그게 꼭 이 사람과의 재회가 아니어도 좋아요. 어쩌면 이 사람을 기다리는 여정 자체가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더 투명하게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이 바보 카드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의 여러분은 다시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상처는 있었지만 여전히 순수하다. 그리고 다시 설렐 수 있다. 여러분이 이 사랑을 놓지 않고 기다린다면 그 끝엔 자신을 다시 찾는 과정, 그리고 새로운 나로서의 출발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감정, 애매한 희망, 반복되는 실망, 그걸 이겨내는 여정 끝에 여러분은 더 자유롭고 더 깊은 감정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성장하게 될 거예요. 그럼 반대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 사랑을 포기하고 놓아준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이 사랑을 놓아주면 여러분은 아마 처음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굉장히 허전할 거예요. 자기 전에도 그 사람 생각이 나고 문득 스치는 냄새나 음악에도 그 사람이 떠오르겠죠. 하지만 그 시간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의 내면은 이미 알고 있거든요. 이건 더 이상 나를 살게 하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걸. 먼저 펜타클의 기사 정방향은 사랑을 놓은 후에 여러분이 조금씩 다시 일상을 정비하고 현실을 바로잡으며 자기 자신을 다시 챙기기 시작한다는 신호예요. 슬픔은 있지만 이젠 그런 감정조차도 내가 나로 살기 위한 과정으로 느껴지기 시작할 거예요. 예를 들어 매일 무기력하던 하루가 다시 리듬을 찾고 관심 없던 일들이 서서히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무심코 지나쳤던 자기계발 책이나 운동, 음악 그런 것들에 다시 손이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메시지는 이 카드예요. 소드의 에이스. 여러분은 이 사랑을 내려놓음으로써 진짜로 필요한 게 뭔지, 이 사랑에서 내가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었는지 정확히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조금만 더 기다리면 괜찮아질까?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자꾸 무너뜨리는 사랑을 해왔어요. 하지만 이 결단 이후에는 스스로를 더 이상 부정하지 않게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감정을 주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지의 3번 역방향. 이 카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을 기다리지 않게 될 거야. 기다림이 멈추면 비로소 나의 시간이 시작돼요. 더 이상 휴대폰을 쳐다보지 않고 상대방의 SNS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람의 연락 한 줄에 하루 감정이 좌우되지 않게 됩니다. 정리되었기에 가능한 감정이에요. 기억하세요. 잊은 게 아니라 그만두기로 한 겁니다. 이 사랑을 포기한다는 건 사랑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사랑보다 나를 더 지키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 결단은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더 명확하게, 더 자유롭게 만들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주는 여러분에게 어떤 조언의 메시지를 주고 있을지 보도록 할게요. 오라클 카드 3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관계 속에서 가장 외로웠던 순간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진심이 소중하게 다뤄지지 않은 느낌 때문이었을 거예요. 먼저 처음으로 나온 오라클 카드가 Unappreciated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I felt like you didn't care. 당신은 내 마음에 무관심했던 것 같았어요. 이런 카드인데요. 이건 여러분이 상대에게 느꼈던 감정일 수도 있고 사실은 상대도 여러분에게 느꼈던 감정일지도 몰라요. 감정은 표현되지 않으면 없다로 해석되거든요. 진심은 있었지만 표현되지 않았고 결국 오해와 상처만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감정이 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이 인투이션이란 카드가 나왔거든요. 히트송, 텔레파시, 이너노인. 직관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노래, 텔레파시, 그리고 내면의 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랑이 당장 이어질 수는 없어도 완전히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 그 사람도 그 사랑도 한때는 진심이었고 여러분도 진짜였어요. 여러분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 사람과의 연결이 있었다는 걸, 마음이 진동했던 걸 여러분은 정확히 느낀 거예요. 하지만 우주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잉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Developing feelings, thriving relationship, a future together. 감정은 자라나고 관계는 번성하며 함께할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마주한 이 사랑이 이별이든 진전되지 않은 짝사랑이든 혹은 흐릿해진 관계든 이건 끝이 아니에요. 이 감정을 기반으로 여러분은 반드시 성장하게 될 거고 그 경험은 여러분을 진짜 사랑으로 이끄는 디딤돌이 될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인연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사랑은 헛되지 않았고 지금도 마음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랑 포기할까요? 말까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분명한 건 이 사랑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온 게 아니라 더 나답게,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온 감정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내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이미 여러분이 그 사람을 향해 흘렸던 시간과 마음과 눈빛 속에 다 담겨 있으니까요. 포기든 기다림이든 그 결말은 항상 여러분의 온전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사랑했고 그 사랑은 여러분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럼 1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리딩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은 사랑이 끝났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꺼내고 싶은 질문은 아주 단순하죠. 이 사랑 그냥 여기서 멈춰야 할까요? 하지만 그 질문 안엔 수없이 많은 감정이 겹쳐져 있어요. 기다림, 애써 모른 척했던 상처, 받지 못한 연락, 헷갈리는 태도, 그리고 미련처럼 남아있는 기대. 이 리딩은 여러분의 감정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아프지 않을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사랑을 지켜야 할지 놓아야 할지 아니면 지금은 잠시 멈춰서 내 마음부터 먼저 안아줘야 할 때인지 그 흐름을 따라 이번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의 현재 에너지 상태는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묵묵하게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는 상태예요. 감정이 격렬하진 않지만 깊고 조용하게 한 사람을 믿고 기다리는 마음. 그게 여러분의 현재 에너지예요. 먼저 펜타클의 기사 정방향은 여러분이 이 사랑에 대해 쉽게 흔들리지 않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고 조금씩 다가가며 이 감정이 진짜라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죠. 예를 들어 상대가 당장 뭔가를 해주지 않아도 그래 그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하고 이해해 주려는 마음. 내가 진심을 보여주면 언젠간 그 사람도 알아주겠지 하는 그런 믿음. 그게 여러분의 기본적인 사랑의 태도예요. 참고 기다리고 묵묵히 감정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컵 여왕 정방향. 이건 굉장히 섬세하고도 깊은 감정 상태예요. 여러분은 지금 이 사람을 정말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말투, 눈빛, 하루, 기분, 작은 것 하나에도 마음이 움직이죠. 심지어 그 사람이 지금 힘들까봐 내가 오히려 더 조심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감정을 절제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랑이 클수록 그 사람의 상황도 감정도 모든 걸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하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이 펜타클의 3번 역방향. 이 사랑이 지금 함께 만들어지고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혼자서 감정도, 시간도, 관계도 모두 떠맡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대는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이 관계를 함께 쌓아가는 의지가 부족해요. 혹은 여러분이 너무 조심스럽고 배려하다 보니 상대는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상대는 우린 그냥 친구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마음 깊이 사랑을 느끼고 있는 그런 어긋남일 수 있어요. 또는 서로 좋아하지만 말도 행동도 다 애매해서 관계가 전혀 진전되지 않는 그런 답답한 흐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현재 에너지는 사랑을 줄 준비는 되어 있는데 함께 만들어가는 사랑에는 혼자일지도 모른다는 외로움이 있어요. 이 감정은 매우 성숙하고 진심이지만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여러분이 점점 지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좋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그 사랑이 지금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가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의 현재 감정과 태도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있는 그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아주 조용하고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카드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에는 지금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먼저 죽음 카드 정방향은 무언가를 정리하고 놓고 새로운 시기로 나아가기 위한 결단이 내려졌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이전의 감정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 중이에요. 예를 들어 예전엔 연애 자체를 피하거나 무관심했다면 이제는 누군가를 받아들일 준비를 조금씩 하는 중일 수 있어요. 혹은 과거에 만났던 관계가 너무 깊은 상처였던 사람이라면 그 기억을 이제는 흘려보내고 싶어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과의 관계가 이 변화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을 통해 감정적으로 무언가를 정리하고 시작하려는 흐름 안에 서 있어요. 그리고 여사제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는데요. 그 사람이 지금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감정적으로 매우 깊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직감이 예민한 편이고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성향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아도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보내는 감정을 다 느끼고 있어요. 이건 무심함이 아니라 조심스러움이고 밀당이 아니라 혼자만의 감정 소화 과정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보낸 문자나 말 한마디에 겉으로는 아무 반응 없어 보여도 속으로는 계속 곱씹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펜타클의 3번 정방향. 이건 아주 중요한 카드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과의 관계를 아예 포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보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 방식이 너무 조심스럽고 느릴 뿐이에요. 아직은 여러분을 확신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보고 있어서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 관계를 제대로 하려면 내가 바뀌어야겠지. 이 사람은 가벼운 감정으로 대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조용하지만 그 내면에서 굉장히 많은 정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변화의 중심에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어 보이지만 속에서는 새로운 감정의 가능성이 자라고 있어요. 그 사람은 도망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이 흐름이 여러분의 기다림과 잘 맞아 떨어질 수 있을지는 다음 흐름에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과 이 상대방이 멀어진 이유 또는 이 관계의 흐름이 꼬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랑이 이렇게까지 애매해진 이유는
서로의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은 있었는데 그걸 잘 지켜내지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먼저 컵의 5번 카드는 너무 늦게 후회하게 된 감정을 말합니다. 누군가가 이 관계 안에서 말해야 할 순간에 침묵했고, 붙잡아야 할 타이밍에 뒤로 물러섰고, 감정을 보여줘야 할 때 도망쳤어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야 내가 왜 그랬지? 그때 한마디만 했어도 이런 식의 후회가 생겼죠. 그건 여러분일 수도 있고 상대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완지의 8번 역방향은 이 관계의 속도가 무너졌던 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랑은 처음엔 꽤 빠르게 감정이 오갔거나 감정 자체는 분명하고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혹은 어느 날부터인가 진전이 멈추고 연결이 느려지고 혼자만 사랑하는 것 같은 외로움이 찾아왔죠. 이건 외부 요인이 컸을 수도 있어요. 거리 문제나 시간 부족, 현실적인 여건, 혹은 상대가 갑자기 자신만의 고민에 빠졌을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서로를 좋아하긴 했는데 그걸 이어갈 만큼 여유가 없었어. 이런 흐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컵의 10번 정방향. 이 카드가 참 아이러니해요. 이건 이상적인 사랑, 가정, 행복한 관계, 함께하는 미래를 뜻하는 카드인데요. 이게 왜 관계를 꼬이게 한 원인으로 나왔을까요? 그건 바로 너무 큰 기대가 관계를 무겁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상대 혹은 여러분 중 누군가는 처음부터 진지한 관계를 원했거나 너무 빨리 미래에 대한 상상을 해버렸을 수도 있어요. 또는 우린 꼭 잘 돼야 해. 이건 운명일 거야 라는 식의 무의식적인 압박감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사랑은 시작했는데 그게 너무 빨리 완성형을 바라보게 되면 서로 숨이 막혀요. 결국 이 관계는 감정은 분명히 있었지만 현실과 타이밍, 그리고 관계에 대한 무게감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못했던 거예요. 이 관계는 사랑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상처, 타이밍, 부담감이라는 복합적인 현실 요소들이 감정을 막아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도 이중적일 수 있어요. 우린 진심이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지? 감정은 남았는데 연결은 끊긴 것 같아. 그럼 이 사랑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랑이 흘러가게 될 방향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요. 기회는 있어요. 하지만 그 기회를 잡느냐, 놓치느냐는 선택의 문제가 될 거예요. 먼저 여왕제 정방향은 이 관계가 따뜻하고 안정적이고 오래 갈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뜻이에요. 누군가는 이 사랑을 책임지려 하고 있고 누군가는 이 사람이라면 하고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감정도 현실도 조율해 보려는 에너지가 흐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상대가 여러분의 진심을 더 깊이 받아들이게 되거나 혹은 여러분이 내가 이 사랑을 책임지고 키워갈 수 있어 라고 느끼는 단계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저지먼트 역방향은 아주 중요한 경고예요. 지금 이 사랑이 두 번째 기회를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잡지 못할 위험이 크다는 걸 뜻합니다. 상대가 여전히 이 관계를 받아들일 용기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혹은 여러분이 예전처럼 상처받을까봐 한 발 물러설 수도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마음은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진심은 있지만 결정하지 못하는 흐름, 이렇게 서로 간에 미련만 남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카드 조합의 마지막엔 소드 에이스 정방향이 있습니다. 이건 강력한 메시지예요. 결국 누군가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관계를 어떻게든 명확하게 정리해야 한다. 그게 재회든 완전한 이별이든 아니면 서로를 놓아주는 선택이든 이 관계는 지금 흐릿한 상태로 계속될 수 없다는 것. 이건 여러분이 직접 결단할 수도 있고 상대가 갑작스레 방향을 바꾸는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 관계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조건은 있어요. 정도 있고 감정도 있고 관계를 키워갈 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 실행에 옮기려는 용기, 결정하려는 확신, 그리고 과거를 놓는 용서가 필요해요. 이걸 하지 않으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계속 놓치게 될 수 있어요. 이 사랑은 지금 마치 갈림길 앞에서 멈춰선 기차처럼 보입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누군가가 방향을 잡고 브레이크를 풀어줘야만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예요. 그 사람이 상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어요. 다음 흐름에서 여러분이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붙잡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을 놓지 않고 계속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스스로의 감정에 점점 자신을 잃어가게 될 수도 있어요. 먼저 소드의 여왕 역방향은 감정을 억누르다 못해 감정 자체에 상처를 내기 시작하는 상태예요. 말은 줄어들고 생각은 많아지고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고 그 누구에게도 이 마음을 털어놓기 어려워지는 흐름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그 사람은 아무 말이 없을까라는 의문이 자기 부정으로 변하면서 스스로에게 나를 세우는 감정 상태가 지속될 수 있어요. 그리고 소드의 5번 역방향은 이미 진 줄 알면서도 계속 버티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지금 여러분은 말로 따지거나 확인받을 수 없는 상태, 상황이 변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남아있는 감정, 이제 그만해야지 하면서도 마음이 먼저 놓질 못하는 상태일 수 있어요. 이 카드는 기다림의 끝이 희망이 아니라 허무가 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카드 역방향, 이건 우주가 주는 매우 강한 메시지예요. 계속 기다리게 된다면 결국 여러분은 자신의 감정의 방향을 잃게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했는지조차 흐릿해지고 처음엔 빛나던 감정이 의무와 버팀으로만 남게 되며 희망이 있기에 기다린다는 이유가 점점 그냥 지금까지 버텼으니까로 바뀌어 버리는 흐름이에요.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연락이 없는데도 뭐라도 변하겠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이다가 어느 순간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고 멍해지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랑을 붙잡는다면 여러분은 끝까지 진심일 거예요. 하지만 그 진심이 스스로를 갉아먹는 형태로 흘러가지 않게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어요. 이 기다림이 지금의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있나? 내 감정을 돌봐줄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나? 이 감정은 계속 나를 살게 하는가 아니면 무너지게 하는가? 그럼 이 사랑을 포기하고 놓아주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이 사랑을 포기하고 놓아준다면 그건 누군가를 버리는 게 아니라 자신을 다시 붙잡는 선택이 될 겁니다. 먼저 힘카드의 정방향, 이건 감정을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고 다루는 성숙함을 뜻해요. 이 사랑을 끝내기로 했을 때 여러분은 눈물을 참기보다 그 눈물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억지로 긍정하려 하지 않아도 되고 상대를 미워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나는 내 사랑을 끝까지 지켰고 이제 나를 더 지켜야 할 시간이야 라고 조용히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내면의 힘이에요. 그리고 펜타클의 에이스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랑을 놓아줌으로써 여러분은 삶의 중심을 다시 잡기 시작할 거예요. 무너졌던 루틴을 회복하고 감정이 아닌 현실을 위한 결정과 선택들을 차근차근 해내고 그동안 놓았던 자신만의 일, 목표, 꿈에 다시 손을 뻗게 되는 흐름이에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그 사람은 지금 뭐하고 있을까에 모든 에너지를 썼다면 이제는 내가 오늘 나를 위해 뭘 해볼까로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저스티스 정방향은 여러분이 이 감정의 흐름을 공평하게 바라보게 됨을 말해줘요. 과거엔 내가 너무 사랑한 걸까? 왜 나만 이렇게 아프지? 하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이렇게 느끼게 될 거예요. 그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겠지. 하지만 그건 내가 아파야 할 이유가 아니었어. 나는 내가 할 만큼 했고 내가 나를 위해 결정을 내렸을 뿐이야. 이건 자존심이나 자위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감정을 바라보고 공평하게 정리할 수 있는 내면의 균형이에요. 이 사랑을 놓는 순간 여러분은 약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해질 거예요. 감정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아도 되고 사랑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나만 참으면 괜찮아질지도 몰라 같은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그때 삶은 다시 현실 위에 단단히 발 딛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사람, 기회를 보내줄 준비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보내는 우주의 메시지는 어떤 게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언 카드는 오라클 3장으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사랑은 겉으로 보기엔 조용했지만 그 안엔 말 못할 감정,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사연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주는 지금 여러분의 내면 깊숙한 곳을 꿰뚫고 말합니다. 가시비의 카드가 나왔어요. I'm afraid of what other people will think. 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웠어요. 이렇게 말하는 카드예요. 이 사랑에 대해 여러분은 어쩌면 너무 많은 눈치를 보며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계속 좋아하면 주변에서 뭐라 할까? 그 사람은 이미 누군가와 엮였던 적이 있는데 괜찮을까? 내가 더 이상해 보이진 않을까? 사랑은 가장 내밀한 감정이어야 하는데 이 감정마저도 세상의 기준에 맞춰 판단받는 듯한 기분. 그게 여러분을 더 힘들게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주는 말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 감정을 살아낸 건 오직 여러분 자신뿐이에요. 그리고 옵스큐러티란 카드가 나왔어요. 불투명함을 말합니다. 시크리치, 미스테리치, 컨실링. 비밀, 신비로움, 감추어진 진심에 대한 카드예요. 지금 이 관계는 다 드러나지 않은 채로 지나가 버린 감정이 많습니다. 상대방이 말하지 않은 비밀, 여러분이 꺼내지 못한 진심, 그리고 애써 감추어야 했던 욕망까지.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안개처럼 내려앉아 있는 상태예요. 우주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랑은 명확하지 않아서 아픈 게 아니라 너무 감추려고만 해서 흐려진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스스로에게만은 솔직해져야 할 때다. 그리고 마지막 오라클 카드로는 초이스 카드가 나왔습니다. 선택이란 카드예요. Choose between lovers. 두 사람 사이에서 선택하기. Sort out your feelings. 감정을 정리하기. Having an affair. 혹은 다른 사람과 얽혀있는 상태라고 말해주는 메시지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우주가 주는 아주 중요한 경고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의 이 사랑을 계속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구하기에 놓을 것인지, 혹은 이미 마음 한켠에 자리 잡은 또 다른 가능성을 인정해야 할 것인지. 감정을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이 흐름은 여러분을 더 큰 혼란으로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복잡했지만 그만큼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그 진심이 여러분을 고립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세상과 단절되게 한다면 그건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 사랑을 포기하든 붙잡든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의 감정을 정면으로 마주보는 용기예요. 여러분의 그 깊은 마음, 누군가와 비교할 수 없는 단단한 진심, 그건 언젠가 반드시 더 나은 방향으로, 더 진짜 같은 사랑으로 이어질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따뜻한 말을 건네주세요. 나는 나의 감정을 믿고 그 선택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요. 그럼 2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리딩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3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끝내야 할지 아니면 아직은 놓지 말아야 할지, 그 선택 앞에 서 있을 때 가장 혼란스러운 건 상대의 태도도 관계의 정의도 아니에요. 바로 내 마음이 정말 맞는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그 감정에 대한 자신의 확신이 사라질 때예요. 혼자 기다리는 게 맞는 걸까? 이 사랑은 가능성이 있는 걸까? 아니면 이젠 나 자신을 위해 놓아줘야 하는 걸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조용한 질문 하나를 꺼내기 위해서 이 리딩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먼저 현재 여러분의 에너지는 어떠한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사랑을 향해 달리고 있지만 그 속도와 방향은 여러분 스스로도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여러분은 이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주는 역할만 하고 있는 상태예요. 감정, 시간, 노력, 연락, 모든 걸 먼저 움직이고 있는 건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받고 있는 게 거의 없다는 점이에요. 상대는 여러분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고 여러분의 감정은 마치 무한정 제공되는 무료 에너지처럼 소모되고 있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 기울어진 구조입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여러분은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한 나만 남고 진짜 나는 점점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가장 큰 혼란은 이거일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 사랑은 자꾸만 어긋날까? 이 운명의 수레바퀴의 역방향은 타이밍의 어긋남, 운의 흐름이 멈춘 듯한 상태를 말합니다. 잘 되다가 갑자기 상대가 차가워졌거나 감정이 오고 가다가 어느 순간 흐름이 끊겼거나 혹은 짝사랑의 경우 계속 기회가 어긋나 버리는 상황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사람과의 인연은 진짜인데 왜 이렇게 힘들지라는 질문 안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감정은 지금도 매우 뜨겁습니다. 이 완지의 기사 정방향, 이건 멈추고 싶어도 멈춰지지 않는 감정이에요. 연락이 오지 않아도 자꾸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포기하려 해도 자꾸 기대하게 되고 상처를 받아도 다시 마음이 가는 흐름이에요. 이건 단순한 집착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느낀 감정이 진심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건 경고예요. 감정은 살아있지만 그 감정을 돌려받을 구조는 무너져 있다. 지금 여러분은 마음이 앞서고 관계는 멀어지고 현실은 따라오지 않는 사랑 안에 있어요.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여러분은 스스로를 몰아붙이게 되거나 감정의 기준을 잃게 되거나 나중엔 이게 사랑이 맞았나 하는 회의감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이 리딩은 상대의 마음을 보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부터 먼저 꺼내보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이제 그 사람은 지금 어떤 감정 속에 있는지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여러분을 완전히 잊은 것도 완전히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보다는 감정적으로 멈춘 채 제자리에서 헤매고 있는 모습에 가깝습니다. 상대는 한동안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멈춰 있었던 것 같아요. 연락을 끊었거나 대화를 피했거나 혹은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지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은 그 침묵의 끝에서 다시 무언가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리된 감정이 아니라 불안감과 불확실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멀어졌던 건 아닐까? 다시 다가가기엔 너무 늦었나? 괜히 움직였다가 상대를 더 아프게 할까봐 이런 식의 혼란 속에서 머물고 있는 상태예요. 달카드 역방향은 이 사람이 지금 감정을 마주할 용기를 조금씩 되찾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하지만 아직 그 감정은 자기 안에서 흐릿하고 불명확합니다. 쉽게 말하면 좋아하는 마음은 있었던 것 같다. 근데 내가 진짜 사랑했는지 아니면 외로워서 매달렸던 건지 모르겠어. 이 사람은 아직도 자기 마음을 분석 중이에요. 그런 상태에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확신 있는 행동이나 표현도 하기 어렵죠. 그리고 완지의 에이스 역방향은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시 다가가고 싶은 감정의 불씨는 가지고 있지만 실행할 힘과 용기, 명분이 부족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자존심이 문제거나 이미 여러분에게 상처를 줬다는 죄책감 때문에 시작하려는 마음을 자꾸 꺼내지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SNS를 몰래 보긴 하지만 좋아요 한번 누를 용기조차 없는 마음, 그게 이 사람의 지금이에요. 상대방은 지금 자신조차 자기 감정을 믿지 못하는 상태예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감정을 다룰 줄 몰라서 스스로도 이게 사랑인지 불안인지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장에선 더 답답하고 더 상처받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도대체 날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그 질문에 답이 없으니까요. 그럼 이 관계가 왜 이렇게까지 어긋났는지 그 원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관계는 감정이 없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기회를 잡지 못한 채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흘러가 버렸던 관계. 이게 이 사랑의 핵심이었습니다. 먼저 완지의 2번 역방향. 이 관계가 갈림길에 서서 너무 오래 멈춰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마음은 있었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한 사람.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지켜보기만 했던 태도.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수없이 놓쳐버린 상황. 특히 상대방이 이런 태도를 보였을 가능성이 커요. 좋아하는 건 맞는데 이 관계가 복잡해질까봐. 지금은 바쁘고 애매하니까 나중에 생각하자. 이런 식으로 감정을 뒤로 미루는 선택을 반복하다가 결국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펜타클의 3번 정방향은 이 관계에 공을 들이고자 했던 마음은 분명 존재했다는 걸 보여줘요. 하지만 동시에 함께 만들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히려 더 아픈 카드예요. 한쪽은 이 관계를 진지하게 보고 있었고 소통하고 맞춰가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다른 한쪽은 그 노력을 받기만 했거나 실제 행동은 하지 않았던 거죠. 결국엔 관계의 균형이 무너졌고 내가 혼자 사랑하는 건가 하는 감정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사제의 카드 역방향은 여러분과 상대방 사이에서 진짜 속마음을 말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는 자기 감정을 감추고 있었고 여러분은 그 침묵을 오해하고 혼자 해석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감정이 전달되지 않았던 사랑이에요. 마음은 있었지만 그 마음이 입 밖으로
행동으로 나오지 못한 채 오해만 커져버렸던 거예요. 결국 이 관계는 주저하는 마음, 혼자만의 노력, 말하지 않은 진심이 모두 겹쳐져서 흐름이 멈추게 된 겁니다. 이건 누가 나쁘고 누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다만 서로가 같은 타이밍에 같은 용기를 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더 아픈 거예요. 끝나야 할 이유는 없었는데 이어지지 못한 사랑. 그게 지금 여러분이 겪은 관계의 진짜 본질입니다. 그럼 지금 이대로 흘러간다면 이 사랑은 어디로 향하게 될지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랑은 지금 한 방향으로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 끝은 상대가 나쁜 사람이라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단지 이 사랑이 끝날 타이밍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먼저 별카드 역방향. 처음엔 너무 반짝였던 감정이었어요. 희망이 있었고 기다릴 수 있었고 이 사람이라면 가능할 거라 믿었죠. 하지만 지금 그 빛은 점점 흐려지고 있어요. 연락은 없고 말은 줄어들고 마음은 멀어진 것 같은데 여전히 잊히지는 않죠. 이건 기대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 기대를 지탱할 근거가 더는 남아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소드의 6번 역방향. 이 카드는 이 사랑을 떠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미 이 관계가 흐르지 않는다는 걸 아는데 왠지 지금 떠나면 후회할 것 같아서, 아직 한 번쯤은 그 사람이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 묶어두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감정의 포로가 되는 상태예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잊지도 못한 채 스스로를 정지시켜버리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드 조합의 마지막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월드카드의 정방향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이 감정을 끝까지 느끼고 그 끝에서 스스로를 마주보게 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진심이었고 할 만큼 했고 이제는 나를 위해 이 사랑을 보내줄 수 있어. 이 사랑은 완벽하게 이어지지 못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은 감정의 깊이, 나의 사랑의 본질,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히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건 이 사람과 끝나든 언젠가 다시 만나든 여러분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감정의 완성이 될 겁니다. 이 사랑은 눈부셨지만 어긋났고 그러면서도 많은 걸 남겼어요. 지금 여러분은 그 감정의 마지막 정거장에 와 있어요. 떠나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이제는 마음이 아니라 삶 전체가 그 방향을 선택할 타이밍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을 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어떠한지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랑을 놓지 않고 기다리는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은 감정의 줄타기 속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게 될 겁니다. 먼저 펜타클의 2번 정방향은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이 사랑을 계속 붙잡아도 괜찮을까? 그래도 아직은 포기하기 싫은데라는 감정과 현실은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데 이 관계에 미래가 있을까라는 이성 사이에서 계속 줄타기를 하게 됨을 의미해요. 내 마음은 아직 남아있지만 그걸 유지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든다는 흐름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관계 안에서 점점 자기조절을 하게 되는 상태를 말해줍니다. 이 펜타클의 왕 역방향은 여러분이 이 사랑을 기다리는 동안 상대의 현실적인 미성숙함이나 책임 회피적인 태도에 계속해서 지쳐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랑은 감정적으로는 분명 진심인데 상대가 그 감정을 현실적으로 책임지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대가 감정은 표현하지만
어떤 확신이나 구체적인 행동은 보여주지 않는다든지, 여러분에게 기대기만 하고 관계의 안정은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든지, 그럴수록 여러분은 내가 감정을 붙잡는 게 맞나? 자꾸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연인 카드 정방향, 이건 이 사랑이 단순한 짝사랑이나 집착이 아니라 정말로 서로가 강하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운명처럼 느낄 정도의 깊은 감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 사랑해.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끝나고 싶지만 끝낼 수 없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감정이 지금도 뚜렷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다림을 지속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죠. 기다림의 끝에는 완벽한 결실도 확실한 절망도 없습니다. 대신 여러분은 이 사랑을 통해 감정을 조율하는 법을 배우고 현실의 무게와 마주하면서도 사랑이라는 감정의 본질을 깊게 체험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상대의 변화 없이는 여러분 혼자만의 기다림으로 끝날 가능성도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드는 여러분께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랑이 있다면 그건 결코 헛된 기다림만은 아니었다. 그럼 이 사랑을 놓아준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랑을 포기하게 된다면 처음엔 기대했던 결말이 무너지는 느낌, 그리고 내가 모든 걸 잃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감정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진짜 상실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주워 담는 시작입니다. 완지의 10번 역방향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리하게 감당하고 있던 것들을 드디어 내려놓는 시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혼자서 관계를 유지하려 했던 책임감, 내가 노력하면 바뀔지도 몰라 하는 희망, 상대를 이해하려고 애쓰며 참아온 감정들, 이 모든 걸 더 이상은 들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가벼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나온 죽음 카드 역방향은 이 사랑은 끝났지만 그 감정이 쉽게 정리되진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자꾸 떠오르는 기억들, 아직 닫히지 않은 감정의 문, 언젠가 다시 마주칠 수 있다는 희미한 가능성. 이건 집착이 아니라 아직 마음 어딘가에 감정의 잔재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끝났다고 해도 그 감정이 사라지는 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회복의 한 과정일 뿐 실패는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난 황제 카드 역방향. 이건 여러분이 이 관계 안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스스로를 잃어왔는지를 보여주는 카드예요. 상대가 중심이 되었고 여러분은 늘 눈치 보며 감정을 조절했고 결국 나라는 사람이 사랑 안에서 사라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이 사랑을 놓는 순간 처음엔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난 이제 뭘 해야지? 혼자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이런 무기력감이 밀려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감정 뒤에는 자기 주도권 회복이라는 깊고 묵직한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이 사랑을 놓으면 처음엔 공허하고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결국 내가 왜 그렇게 사랑했고 왜 결국 나 자신을 위해 이 관계를 멈춰야 했는지를 또렷하게 깨닫게 될 거예요. 포기는 실패가 아니에요. 스스로를 위해 결정할 줄 아는 성숙한 용기예요. 지금 제가 리딩을 하는 시간이 새벽 5시예요. 저희 집 창이 동쪽이라 제가 리딩하는 공간에서 해가 떠오르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 영상도 환해질 거예요. 이 장면 자체가 지금 여러분의 마음 상태와 너무 닮아 있어요. 지금 떠오르고 있는 태양이 단순히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뜨고 있는 작은 희망의 징조예요. 이별이든 기다림이든 미련이든 지금까지 그 모든 감정을 여러분은 어두운 밤처럼 혼자
품고 있었죠. 아무도 몰랐고 그 누구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지만 여러분은 매일 밤 그 마음을 꾹꾹 눌러안고 견뎠을 거예요. 사랑은 끝나도 여러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흘렸던 눈물, 꾹 참았던 마음은 모두 지금 이 빛 속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이 태양이 지금 뜨고 있다는 건 누군가의 손이 아닌 이제는 내 손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야 할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우주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어요. 이제는 당신을 먼저 사랑하세요. 다시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당신 자신의 태양이 되세요. 기억하세요. 이 사랑이 얼마나 아팠든 그건 여러분이 진심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진심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격이 되어줄 거예요. 오늘 새벽 태양이 여러분을 비췄듯 곧 여러분의 삶에도 더 따뜻하고 단단한 사랑이 비춰올 겁니다. 지금의 태양은 어쩌면 그 사람과의 마지막 인사이자 여러분 자신과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인사일지도 몰라요. 그럼 여러분에게 우주의 메시지를 담은 오라클 카드 3장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 창밖엔 밤을 밀어내고 떠오른 태양이 여러분을 조용히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우주가 보내온 이 메시지는 그동안 여러분이 품었던 사랑, 그리고 아직도 마음속에서 울리는 감정을 부드럽게 정리해주고 있어요. 이 리플렉션이란 카드는 당신에게서 멀어진 시간은 나에게 많은 걸 깨닫게 해줬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그제야 조금씩 깨달음을 얻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거리가 사실은 진짜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여러분 역시 이 감정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이 사랑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나는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 트윈 프레임이라는 카드는 우리는 서로의 거울이었고 같은 감정을 공유하며 서로를 통해 자신을 비췄던 존재였어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짝사랑도 쉽게 끝날 인연도 아니었어요. 이 관계는 서로의 내면을 비춰준 인연이었고, 그래서 더욱 뜨겁고, 그래서 더욱 아프고, 그래서 더욱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메시지는 Be loved. 이 카드가 나왔어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도, 그리고 우주에게도. 여러분은 누군가의 보석 같은 존재였고 존재만으로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끝나든 여러분은 절대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소중했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은 자국을 남겼고 무너진 사랑 속에서도 누군가의 가장 아름다운 기억이 되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이 관계 속에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랑을 해낸 거예요. 지금 이제 거의 해가 다 떠올랐어요. 이 떠오르는 태양처럼 여러분의 감정도 천천히 어둠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감정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곧 완전히 새로운 챕터가 여러분 앞에 펼쳐질 거예요. 그 챕터에는 슬픔이 아닌 여러분이 스스로를 더 사랑하고 이해하게 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더 깊고 단단한 사랑이 어느 날 아무렇지 않게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잘 견뎌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3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리딩에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4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한 이유는 아마도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이 사랑이 어딘가 조금씩 어긋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정리해야 할까? 아니면 아직 희망이 남아있을까? 쉽게 말할 수 없는 그 복잡한 감정들, 그걸 혼자 계속 안고 있기는 너무 지치셨죠? 이 리딩은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하나 꺼내어 들여다보며 현실적인 선택과 감정 사이에서 지금 여러분이 가장 지혜롭게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리딩이 될 겁니다. 혹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사람도 같은 마음인지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이 관계가 다시 연결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는 정말 내려놔야 할지 여러분의 감정을 대신 정리해줄 작은 힌트들을 이 타로 카드들이 알려줄 겁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의 현재 에너지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사실 아주 단순하고 순수합니다. 그 사람을 향한 감정은 여전히 남아있고, 어쩌면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도 혹시 아직 끝난 게 아닐까 하는 기대가 생겨날 만큼 여러분 안에는 여전히 따뜻한 마음이 있어요. 먼저 완지의 시종 정방향. 이 카드는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여전히 순수한 열정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직 그 사람을 완전히 미워하지 못했고 그 사람의 변화나 반응을 기다리고 있으며 혹시라도 연락이 오면 아무렇지 않은 척 받아줄 마음조차 남아있는 상태예요. 예를 들어 밤마다 그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생각하고 상대가 SNS에 글 하나 올리는 것만 봐도 괜히 마음이 흔들리고 혹시 지금쯤 내 생각도 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던지게 되죠. 이건 미련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 펜타클의 여왕 역방향이 나왔다는 건 여러분이 상대에게 너무 많이 줬고 정작 자신은 돌보지 못했다는 현실적인 피로를 보여주고 있어요. 감정적인 서포트, 연락의 주도권, 상대를 배려하는 모든 행동까지 내가 다 했던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건 감정의 고갈을 말합니다. 아직 마음은 남아있는데 체력과 마음의 여유는 점점 고갈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겉으론 여전히 괜찮은 척 하고 있지만 내면에서는 점점 지쳐가고 있어요. 그리고 완지의 7번 역방향. 이건 여러분이 더 이상 감정을 방어할 힘조차 남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마음속에 울타리를 치고 나 상처 안 받을 거야. 그 사람이 먼저 다가오면 그때 생각해 볼래.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울타리가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너무 지치고 너무 외롭고 너무 생각이 많아서 그래서 혼자 중얼거리게 되죠. 그래도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면 나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지금 여전히 순수한 감정과 기대를 품고 있지만 현실적인 피로감과 스스로에 대한 방어 본능이 무너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건 약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이 조용히 지쳐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그럼 상대방의 현재 감정과 태도는 어떤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 사람은 여전히 여러분에게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벗어나고 싶어도 스스로의 그림자 속에 갇혀있는 상태예요. 먼저 악마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다는 건 상대방이 아직도 여러분을 강하게 그리고 억제할 수 없을 만큼 끌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끌림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기보다 습관처럼 잊히지 않는 감정 또는 소유하고 싶었던 과거에 대한 집착에 가까워요. 예를 들어 나도 모르게 여러분의 SNS를 뒤지고 연락하지 않으면서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있는 건 견딜 수 없고 이미 이 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머릿속에 여러분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게 지금 그 사람의 상태예요. 놓지 못한 게 아니라 놓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소드의 8번이 역방향으로 나왔어요. 그 사람이 자신의 문제를 서서히 자각하기 시작했다는 흐름을 말해요. 왜 나는 항상 이런 식으로 사랑을 망치는 걸까? 왜 나는 그 사람에게만 이렇게 약해지는 걸까? 혹시 내가 지금까지 계속 도망친 걸까? 그 사람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무언가를 피하고 있었던 과거의 자신을 조금씩 마주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깨달음은 곧 불편한 감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소드의 9번 정방향. 그 사람은 지금도 밤이면 불안과 후회, 죄책감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왜 마지막까지 상처를 줘버렸을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 이건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지만 잠들기 전 혼자 있을 때 가장 선명하게 찾아오는 감정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감정을 꺼내서 말하거나 행동으로 표현할 여유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여러분에게 했던 말, 행동을 뒤늦게 곱씹고 스스로를 질책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강하게 끌리면서도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감정에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 상태예요. 행동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그 안에서는 치열하게 흔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불안과 끌림 사이에서 여러분을 다시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준비는 아직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지금은 스스로의 감정조차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관계가, 이 감정이 왜 이렇게 어긋나게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과 그 사람, 이 사랑은 어느 순간부터 서로의 기대와 방식이 완전히 어긋나기 시작했어요. 감정은 있었지만 그 감정의 표현이 너무 다르고 너무 미성숙했기에 결국 두 사람은 멀어질 수밖에 없었죠. 먼저 이 힘카드의 역방향은 이 관계에서 자제력과 감정 조율이 깨졌던 시점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은 너무 참기만 했고 다른 한쪽은 너무 쉽게 감정적으로 반응했거나 혹은 두 사람 모두가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마주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괜찮아 라고 넘기고 참다 폭발하고 혹은 서운함을 말 못하고 갑자기 차갑게 굴거나 사라지는 식의 대응. 이건 연인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균열의 시작점이 됩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면 쌓이고 표현하는 방식이 미숙하면 결국 상처로 남게 되죠. 그리고 교환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다는 건 두 사람 사이에 전통적인 연애나 신뢰 기반이 무너져 있었다는 신호예요. 혹은 누군가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거나 한쪽이 진지함을 회피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관계를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자는 식의 비공식적 관계였을 수도 있고요. 또는 상대방이 늘 확신 없는 말만 하며 감정을 밀고 당긴 경우일 수 있고요. 혹은 미래에 대한 약속 없이 현재만 즐기려 한 관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관계가 불안정하고 애매한 상태로 오래 지속되면 결국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무너진 신뢰는 이별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전차카드 역방향은 이 관계가 결국 감정보다는 방향성 없는 통제로 인해 멈춰버린 상태였다는 걸 의미해요. 사랑은 있었지만 한 사람은 자신의 페이스만을 고집했거나 상황을 자꾸 미루고 피하려 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런 태도에 점점 지쳐갔고 결국 더는 같은 길을 달릴 수 없다고 느끼게 된 거예요. 특히 현실적인 문제들, 거리, 시간, 경제, 외부 간섭 등으로 인해서 이 관계가 나아갈 수 없다는 결론을 조용히 받아들이게 되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여러분 두 사람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 마음을 건강하게 다룰 힘이 부족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안정함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방향을 잃은 사랑, 기대할 수 없는 사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이 사랑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과 그 사람 사이의 관계는 지금 이 순간 당장은 고요하게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듯한 시간 속에 머무르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두 사람 모두가 이 사랑이 그저 스쳐간 감정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될 거예요. 먼저 소대 4번 정방향. 이 카드는 마음의 휴식, 감정 정리, 그리고 거리두기를 뜻합니다. 이 관계는 당분간 상대방도 여러분도 서로에게 아무런 신호를 보내지 않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연락도 없고 감정 표현도 없고 마치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조용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정리가 필요한 시간이라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누군가는 이 감정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바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누군가는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 사람의 얼굴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 시기는 관계를 회피하는 시간이 아니라 감정을 곱씹고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이 정말 놀랍습니다. 바로 태양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어요. 이건 두 사람 모두에게 찾아올 감정의 명료함과 진심의 인식을 의미해요. 이별의 혼란이 지나고 그 사람의 부재가 익숙해질 즈음 여러분도 그리고 상대방도 그 사람은 진짜 내 마음속에 깊게 있었던 사람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될 거예요. 그건 후회이기도 하고 애틋함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감정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인정하는 순간이에요. 그때 내가 너무 미숙했구나. 그 사람의 진심을 오해했던 건 아닐까?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조용히 떠오르기 시작할 거예요. 하지만 컵의 여왕이 역방향으로 나왔다는 건 그 감정을 행동으로 풀어낼 만큼의 감정적 안정감은 아직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여러분은 상대를 여전히 좋아하지만 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애써 외면하게 되고, 상대방도 감정은 있지만 감정 표현이 서툴거나 자기 감정에 갇혀 다시 다가오지 못할 수 있어요. 감정은 남아있지만 그 감정을 올바르게 주고받을 준비가 안 된 상태예요. 이건 굉장히 현실적인 흐름입니다. 진심은 있지만 그 진심을 서로가 감당할 수 없기에 오히려 조심스럽게 멀어지는 관계예요. 이 사랑은 앞으로 한동안 고요할 거예요. 서로를 잊기 위해 혹은 잊지 않기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서로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은 비록 다시 시작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의 사랑을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다 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을 경우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어떨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마음속에 품고 살아간다면 그 감정은 분명 여러분 안에서 진실되고 깊고 따뜻한 빛으로 남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그 빛을 현실로 끌어오지 못하는 좌절감도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먼저 태양카드 정방향은 이 사랑이 단순한 집착이나 미련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정말 진심이었고 의미 있었던 감정이었다는 걸 다시금 확신하게 되는 흐름이에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미소가 나고 문득 그의 말투, 습관, 체온까지 기억날 만큼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 감정은 진짜 사랑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사랑을 하더라도 그 사람과의 기억은 여러분의 내면에 기준처럼 남게 될 수 있어요. 그만큼 이 감정은 소중한 기억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완지의 8번 역방향은 이 감정이 아무리 진실하더라도 현실적인 진행은 매우 느리거나 거의 정지된 상태임을 나타내요. 쉽게 말하면 연락이 오지 않고 상대방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여러분 혼자 이 사랑을 간직만 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때로는 내가 이렇게 오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운명이라면 뭔가 신호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러한 답답함과 초조함이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결국 여러분의 마음을 지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컵의 여왕 역방향.
이건 여러분이 자신의 감정을 계속 누르거나 상대를 위해 너무 오래 참는 상태에 빠질 수 있음을 의미해요. 그 사람이 힘들까봐 아무 말 못해. 연락하고 싶지만 방해될까봐 참아. 그냥 마음속으로만 좋아하자. 이런 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돌보지 않고 자꾸 밀어두는 패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자신은 점점 감정적으로 고립되거나 혼자만 애쓰는 관계를 상상하며 외로움에 빠지게 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건 약함이 아니라 진심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오롯이 혼자만의 감정으로 이어진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 희생이 될 위험도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마음을 지키되 스스로를 놓치지 않는 방식으로 사랑을 간직해주세요. 이 사랑이 계속되는 게 여러분을 성장시킬 수 있다면 좋은 일이지만 그게 고통의 이유가 되어선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사랑을 포기할 경우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어떠할지 보도록 할게요. 사랑을 포기한다는 건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저 이제는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하겠다는 자기 인생을 향한 결심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랑을 내려놓는다면 처음엔 꽤 깊은 고통이 찾아올 거예요. 하지만 그 뒤엔 놀라운 회복과 재탄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소드의 3번 정방향. 이건 말 그대로 사랑을 놓았을 때 마주하게 되는 슬픔, 상실감, 진짜 이별의 아픔을 보여줍니다. 울컥 눈물이 나고 정말 이대로 끝났구나 실감이 들고 내가 참 오래도 붙잡고 있었구나 싶은 자각이 밀려오겠죠. 이건 괴로운 과정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진짜로 끝냈다는 감정이 여러분을 해방시키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카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소드의 8번 역방향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표정, 연락 한 통의 휘청이던 자신에게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는 의미예요. 쉽게 말해 내가 왜 그토록 눈치 보고 있었지? 왜 그 사람의 반응에 나의 하루 기분이 오락가락했을까? 지금 돌아보면 그 사랑은 나를 사랑하게 만든 게 아니라 불안하게 만들었구나. 이런 자각이 여러분을 감정의 감옥에서 꺼내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자신을 다시 찾기 시작해요. 마지막 카드, 마법사의 정방향. 이건 너무 멋진 카드예요. 여러분이 이 사랑을 놓고 나서 처음엔 분명 아프지만 그 후에 이전보다 훨씬 강력하고 명확한 나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는 메시지예요. 마법사는 내 안의 능력, 매력, 감정, 의지 모두를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쓸 수 있게 됐다는 선언이에요. 연애뿐만 아니라 일, 인간관계, 자기개발 등 삶 전반에 에너지가 몰리기 시작할 수 있어요. 더는 과거에 갇히지 않고 나는 새로운 사랑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회복하게 돼요. 즉,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나의 서막입니다. 사랑을 놓는 건 그 사람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 안에 이름 없는 감정으로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는 거죠. 나를 향해서, 내 인생을 향해서. 그건 결코 비겁한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용기 있는 사랑의 방식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그럼 여러분에게 보내는 우주의 따뜻한 메시지 보도록 할게요. 오라클 카드 3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카드가 막 튀어나오는 이유가 있네요. 다른 오라클 카드 2장이랑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맑기 위해 이 감정을 놓아야만 했어요. 이 문장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잡고 있으면 흐려지는 감정, 놓고 나서야 맑아지는 마음. 그건 상처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치유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나온 카드는 컴플리트라는 카드예요. 클래싱, 디퍼런시스, 인컴패터빌리티. 두 사람이 아무리 좋아해도 기질이나 가치관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건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함께할 준비가 서로에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은 감정이지만 관계는 의지와 타이밍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오라클 카드 체인징은 여러분에게 아주 확실한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흔들리고 있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흐름 속에서. 하지만 새로운 인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은 흔들리면서도 점점 어떤 결론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그 끝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감정선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인연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사랑을 포기하든 간직하든 결국 우주는 말하고 있어요. 너는 더 행복해질 수 있어. 단지 그 감정을 조금은 다르게 바라봐야 할 뿐이야.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에요. 때로는 놓아주는 쪽이 더 큰 사랑이고 더 깊은 연민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을 잊으라는 말, 그 감정을 포기하라는 말,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우주의 속삭임, 그리고 그 사람이 여러분을 얼마나 성장시켰는지를 이제는 자신을 통해 증명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사랑을 통해 누구보다 단단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지금 이 사랑이 더 나은 사랑을 위한 징검다리였음을 깨닫게 될 거예요. 사랑을 안고 살아가는 건 때로는 기다림보다 떠남보다 그 마음을 꺼내보는 일이 더 아플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꺼내보고 정리하고 그리고 다시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용감한 사랑의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은 놓지 못한 사랑과 잡을 수 없는 마음 사이에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자신을 다시 세우고 있어요. 그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아니 더 좋은 사랑을 위해 조금 더 깊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리딩을 다 들은 지금 그 사람의 이름보다는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더 많이 불러주세요.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멋지고 단단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분명 더 좋은 사랑이 조금 돌아온 곳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덜 외롭기를 바라며 4번 분들 리딩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다음 리딩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